자, 보석 감정 수업 8번째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8번째 수업은 다이아몬드 감정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이아몬드의 퀄리티 등급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일단 저번에 제가 한번 비중 검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아몬드는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원소가 조밀한 결정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단단한 형태를 갖고 있죠. 이 다이아몬드는 감별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똑같은 무게의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얼마나 투명한지 색상에 따라서 또는 컷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보통 감별보다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이아몬드는 4C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4C. 투명도, 색상, 컷, 그 다음에 무게. 이 4C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도는 퀄리티, 색상, 여기 컬러, 그 다음에 컷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무게는 보통 보석의 무게단위 캐럿을 쓰죠. 1캐럿은 0.2g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다이아몬드 1캐럿이라면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색상이 좋은지, 컷은 얼마나 비율에 잘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컬러리티는 얼마나 투명하냐. 저희들이 유색, 보석, 감정 공부할 때 내포물 검사 하셨잖아요. 내포물 검사라는 것은 그 보석을 맞추는 어떤 결정적인 단어의 역할을 합니다.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감별하는 역할을 했다면 다이아몬드에서의 내포물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유색, 보석 감정하실 때 내포물이 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는 내포물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로 색상은 다이아몬드에 얼마나 투명한지, 그러니까 황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황색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업은 초급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의 색은 어떤 타입에 의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와서 황색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초급이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알고 간다 라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의 색은 무색이면 무색일수록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컷이 되겠죠. 얼마나 잘 깎았느냐. 그죠? 다이아몬드는 현재는
이 희광성이라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게 컷입니다. 컷. 58면으로 깎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해요. 58면으로 깎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브릴리언트 컷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58면으로 깎았을 때 그 반짝반짝거림, 다이아몬드는 원래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짝반짝거림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58면으로 깎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비율도 있어요. 비율도. 다이아몬드를 옆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래오래 거들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아랫부분 있죠. 부분을 우리가 43%, 윗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16%의 비율로 깎는 이유도 이 희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해서 아시려면 다이아몬드는 사시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진다 라는 걸 먼저 좀 아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이 초급은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작도를 해야 돼요. 작도를 한 것을 흠의 정도를 매겨야 되고, 색등급을 매겨야 되고, 테이블 퍼센트, 크라운 각도, 거들 두께, 퍼블리언 깊이, 큐레사 대추 명칭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게끔 되어 있지만, 초급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기능사급에 다루는 내용은 흠의 정도와 색등급과 추정 중량, 그 다음에 형광 반응, 여기 4가지 정도. 물론 컷 종류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니까 별 어려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초급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흠의 정도와 색등급과 추정 중량과 형광 검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보석 감정 수업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있는 흠의 정도, 투명도 등급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작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플로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작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의 상부, 다이아몬드의 하부, 그러니까 크라운 면과 허벌리언 면에 있는 내부 하자 또는 외부 하자, 내부 하자 또는 외부 하자를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클래리티,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하자, 바깥에 있는 이런 하자는 모든 다이아몬드들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작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투명도 등급, 그죠?
투명도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작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기 전과 후의 스톤, 다이아몬드가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 작도를 해야 됩니다. 작도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에 일어나는 이 클래리티의 특징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다이아몬드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것쯤에 뭐가 있고 여기쯤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외국에서 다이아몬드 2캐럿, 5캐럿짜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시다. 세월이 흘러서 감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공 작업을 맡겼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반지 위에다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맡겼다라고 봅시다. 자, 본인이 맡긴 다이아몬드가 세팅 후에 그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본인이 이런 어떤 작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모른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석 감정을 배우고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감정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 공방이나 세공 작업실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손님이 오셔서 단골 손님이든 10년 단골 손님이든 처음 오신 손님이더라도 나석 상태의 다이아몬드를 맡겼다. 자, 10년 단골 손님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보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딱 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드렸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손님이 민원을 제기한다. 어떤 민원이냐면, 제가 드린 다이아몬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손님도 그 당시에 어떤 다이아몬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세공을 하시는 본인도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 다이아몬드가 그때 맡긴 다이아몬드인지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어떤 실수로 바뀐 다이아몬드인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세공만 한다고 해서 보석에 대해서 모르는 분보다는 오늘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의 작도에 대해서 알고 나면 어떤 손님이 단골 손님이든 10년 손님이든 처음 오는 손님이든 다이아몬드 나석을 감정서가 있든 없든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도를 할 줄 알면 이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 이 다이아몬드를 특징인 클래리티가 있다. 내부 하자든 외부 하자든 있다라고 그 손님에게 인지를 하고 나서 보석 세팅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보석 감정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보석 감정 사든 세공 작업을 하던 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도라는 것은 왜 작도를 해야 되냐? 투명도 등급,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사시에 해당되는 이 투명도 등급을 정하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알고 있기 위함도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과 감정 전후의 변동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 작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작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의 윗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면 거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을 우리가 크라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랫부분을 우리가 퍼블리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윗부분의 크라운면에서 이 팔각형에 해당되는 면 있죠? 이걸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이블은 한 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있죠? 삼각형.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칭을. 스타는 8면입니다. 이 스타와 스타 사이에 있는 이면 있죠? 이걸 우리가 상부 패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부 패시과 상부 패시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또 삼각형 있죠? 이걸 우리가 상부 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부 패신 8개, 상부 거들 16개 해서 크라운면은 33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블리언면은 여기 있는 이 마른 모, 우리가 하부 패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부 패시. 그리고 하부 패시과 하부 패시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 2개, 이걸 우리가 하부 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언면은 하부 패신 8개, 하부 거들 16개,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있습니다. 큐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면 해가지고 25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크라운면 33면, 퍼블리언 25면 합쳐서 58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제가 말씀을 앞부분에 드렸습니다. 이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의 희광성을 극대화시키죠. 반짝반짝 거린다라고 보십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는 이 다이아몬드가 원래 유리같이 투명해서 반짝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희광성이라는 것이 유리와 같이 일어나는 그 반짝거림도 있겠지만은 더욱더 희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43%, 16%의 비율로 깎는 이유는, 빛이라는 것은 제가 유색 보석 감별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국숫발과 같다, 레이저와 같이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개가 있다. 그죠?
많은 빛 중에서 어떤 빛은 이렇게 새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빛은 이렇게 반사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내부 전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내부 전반사된 빛이 다시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희광성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희광성, 이 많은 내부 전반사를 하기 위해서 43과 16%의 비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짧다면 여기서 쏟아지는 내부 전반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빛이 더 많다. 이게 이렇게 깊어도 빠져나가는 빛이 많지 내부 전반사에서 다시 올라오는 빛이 적다. 그러면 희광성은 드물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희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43%, 16%의 비율로 깎는 이유도 있고 58면으로 깎는 이유도 브릴리언트 컷을 하는 이유도 이 희광성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작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유색 보석 감별에서 내포물 검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표면에 있는 내포물인지 안에 있는 내포물인지 바깥에 끝에 있는 내포물인지를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표면에 있는 다이아몬드 핀셋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테이블을 먼저 관찰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관찰하실 때 표면을 먼저 초점을 잡으셔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표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다, 뭔가 깨진 게 있다. 그러면 위치, 크기, 모양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클래리티 투명도 등급은 내부 하자의 크기에, 위치에, 개수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을 관찰했는데 어느 부분에 이 정도 크기에 있다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표면. 자, 그 다음에 표면 관찰이 끝나면 내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부. 자, 여기서 내부라 하면 이쪽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다이아몬드는 유색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는 워낙 작기 때문에 표면에 초점을 잡고 있으면 안도 같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팅이라는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초점 조절기에 손을 대서 초점을 돌리다 보면 이 부분이 다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유색 보석
감별하실 때는 초점 조절기를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다이아몬드 감정에서는 표면의 초점을 잡고 나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핀셋을 약간 들면 안쪽으로 초점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이아몬드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해서 표면의 초점과 이 안쪽에 있는 내포물을 동시에 갔다 하면서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내부 화자는 정말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면의 초점을 잡고 다이아몬드를 그냥 핀셋을 약간 들으면 안쪽으로 초점이 잡힙니다. 들었다 놨다를 하셔야 아주 작은 내부 화자가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좌우측으로 위아래로 했다면 좌우측으로 다이아몬드를 살짝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80%가 내부 하자,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래리티는 80%가 이 테이블과 스타에서 거의 다 관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보는 부분도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이블에서는 관찰하실 때는 들었다 놨다 우측으로 스톤을 왔다 갔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끝나면 두 번째는 스타면을 테이블 보는 면과 같이 똑같이 관찰하시면 돼. 이번엔 1번, 2번, 3번을 할 거 아니라 그냥 테이블을 이렇게 앞부분은 첫 번째는 테이블을 관찰했다면 두 번째는 스타 부분을 약간 들었다 놨다 살짝 집중 있게 관찰하시면 돼요. 관찰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있다 하면 일단 그리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위치 그리시. 자, 초급에서는 작도 용지에 플로팅이라는 것은 하진 않지만 클래리티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시 기호는 해주셔야 그 내부 하자를 가지고 투명도 등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의 모양이 있다라고는 그려는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끝나면 세 번째. 이 부분을 관찰하십니다. 이 부분. 상부 거드를 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표면과 안을 이렇게 관찰하십니다. 자, 크라운면이 관찰이 끝나면 이 크라운면은 외부 하자, 내부 하자 다 그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외부에서 어떤 흔적이 있는 거, 있는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안에 있는 부분을 다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크라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퍼블리언은 여러분들 지금 보석 감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희광성이 너무 좋고 분산도 너무 좋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 까만 내포물이 하나 있다면 아래에서 보면 여러 개로 보입니다. 분산돼서. 그래서 초보자가 이 부분은 이것이다, 이 부분도 이것이다 라고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저고 초급을 하실 때는 포블리어는 외부 하자만 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외부 하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핀으로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의 위치가 여기면 다이아몬드가 거꾸로 봤을 땐 이렇게 나오면 이 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는 거는 눈의 위치에서 수평되게 가장 잘 보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놓고 이걸 관찰해야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잘 보이게끔 12시 방향을 잡던 6시 방향을 잡아서 핀으로 이렇게 핑핑핑 돌려서 표면에 있는 하자만 그리시면 돼요. 이 부분이 깨져 나갔다. 이 부분에 금이 갔다. 이 부분은 뭐 안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생략. 그러니까 외부 하자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360도 돌아갔는지 다 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면 작도하기 전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점을 딱 찍고 한 바퀴를 돌리면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점 있는 부분이 왔다면 이건 끝나게 되겠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급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투명도 등급에 있어서 작도는 크라운면은 외부 하자, 내부 하자를 다 그리시고 퍼블리언면은 외부 하자만 그리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혼동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8강 수업은 다이아몬드 감정 수업이 들어갔거든요. 다이아몬드 감정 수업 중에서 다이아몬드 4C 중에서 투명도 등급을 정하기 위한 작도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내용은 다이아몬드 색등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